지금부터는 관련 소식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 가 있는 박민주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미국인들 석방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미국 현지의 기대는 어떤가요? 더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안에 송환 발표가 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은 사실상 결정이 됐고 발표만 남았다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단과 동행한 이유도 미국인 송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거라는 겁니다. 억류 미국인들이 폼페이오 장관의 전용기에 함께 타고 평양을 출발해서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급유를 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까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지도자의 초청으로 북한에 간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고 또 북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줄 인사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북 목적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최종 조율에 있는 만큼 핵심 의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이미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는 것일 텐데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해놓고도 닷새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억류 미국인 문제 때문에 장소 공개가 늦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에 북미가 장소와 날짜를 공동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회담 장소로는 판문점과 제3국이 여전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평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첫 정상회담은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 열고 회담이 잘 되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미 간의 의제로 넘어가죠. 비핵화 방식, 이게 지금 북한과 미국이 내놓은 말만 보면 분명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양측의 입장을 우선 신정현 기자의 리포트로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비핵화 과정을 세분화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과의 막판 사전 조율에 앞서 그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선 핵폐기 후 보상의 일괄 타결식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미 국무부 안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새롭고 과감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도 일관됩니다. 어제와 그제 중국 다롄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에서 유관 각국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통한 비핵화 해법을 고수했습니다. 단계적 핵포기 수순을 밟아가면서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받아내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 만큼 북미가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확정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미국은 아니다. 잘게 쪼개지 말고 한꺼번에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자, 박민주 기자. 양쪽이 물러설 의향이 없을 것 같은데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했듯이 미국은 단계적, 동시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 타결 방식에도 단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단계적 방식도 경우에 따라 포괄적인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양측을 중재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새롭고 대담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롭고 대담한 조치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의 새로운 협상 카드는 아닌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지어서 또 눈여겨볼 뉴스가 있죠. 미국이 오늘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이 북핵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내용일 텐데 자, 이 내용은 조효정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나서 다시 박민주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데다 2030년부터는 이란이 핵을 개발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는 건드리지도 못한 엉터리 합의라며 맹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관련국에 대한 제재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y nation that helps Iran in its quest for nuclear weapons could also be strongly sanctioned by the United States. 이란 핵 협정은 지난 2015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영국, 프랑스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합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3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셈입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일은 이란의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핵 개발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둬 중동엔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를 보니까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읽히는데요. 이란하고 했던 합의는 어정쩡했다. 이건 뭐 미국 입장에서 말이죠. 북한과의 협상은 그런 모델은 아닐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직설적으로 이란 핵실험 탈퇴는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 즉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던 지난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북한에 요구하면서 북한을 더욱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전임 행정부가 맺은 국가 간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조치여서 협상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민주 기자였습니다.